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망한다. 하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Next War라고 하는 다음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을 내가 돈이 있으면 5,300만 권을 사서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하여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대해 제가 들어보면 다행입니다. 이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요약하면 어느 날처럼 강흥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부대가 극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조선일보 빌딩, 바이낸스 빌딩에 올라가서 태극기 부대를 사격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경찰복으로 갈아입은 간첩들이 자기들 편인 촛불 시위를 향하여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20, 30명이 죽는다. 그러면 바로 그들이 경찰하고 폭동이 일어나서 파출소를 탈취하고 경찰서를 탈취하고 바로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결국 뭐냐? 광주 사태를 광화문에서 일으켜 내전을 통하여 끝을 내겠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장모님, 예. 이 책을 쓴 와인버거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 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 때 한 7년간의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나오고 또 장관이 끝난 후에도 보수 우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0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책은 1991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이 있죠. 예. 그 대통령은 근래 대통령인데 왜 미국 사람들이 건국 대통령급으로 조지 워싱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16대 아브라함 링컨 그 수준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추앙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이건 대통령은 전문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소련과 군비 확장 정책을 썼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워즈, 우주 탐사, 우주 개발을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미사일을 더 개발하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이렇게 하자 소련이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소련 연방의 해체입니다. 그때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특히 북유럽파의 국가들이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와인버거 장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왜 대단하냐면 러시아 연방을 해체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실제 실무자 일은 바로 예, 와인버거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안은 이 사람이 세계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전면 전쟁을 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광주 사태가 있을 때도 미군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군이 왜 광주 사태 안 도와줬어요? 그거는 한미 합참 간에 네. 전시작전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평소에 네. 국내 문제를 포함한 또 아주 대침투 작전, 소규모의 적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네. 한국 합참에서 주의해서 한국군이 대응을 하고 미군은 네. 위기 상태가 고조돼 가지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러면은 한미 합참 간의 판단에 의해서 전시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면 전쟁할 때만 미군이 개입하지.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에 와 있는 미군이 아무리 세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내전이 일어날 때는 개입을 예,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7월 27일 날 그 평택에서 개딸들이 내전을 일으키려고
미군 부대를 진입하려고 시도를 하는 걸 우리가 국정원을 통하여 내가 제보를 받고 부탁을 받고 이것을 막아낼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서 걔들이 2만 5천 명을 동원한다 그럴 때 우리는 10만 명을 동원한다 했는데 완전히 평택에서 우리가 개딸들을 박살을 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개딸들이 온 애들이 나중에 지들끼리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좌파들은요 NL과 PD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지시대로 해야 된다는 좌파가 있고 아니다 국제공산주의. 근데 지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북한이 시킨 대로 우리가 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 결국 개딸들이 온 사람이 숫자가 몇 명 왔습니다. 뭐 9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한 3개월 전부터 모이자 해서 최소한 2만 8천 명이 모여서 18km의 미 평택 군사기지를, 미군 기지를 인간 뛰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90명도 안 모여서 한 18m 뛰기를 하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놈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은 축소되거나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셨지만은 목사님은 이것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미국이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는 의견은 별로 안 되고 미국의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전혀 보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각 CIA를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다 연락이 오고 또 우리 목사님을 한미연합사령관이 초청을 해서 감사패를 전달하겠다, 미 대사가 하겠다 하고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한미 관계에서 큰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면 우리 평택의 영상을 보시면 선제적 대응을 하니까 이기더라고요. 내 경험상 선제적 대응을 하니까 이기는데 이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무당 부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쟤들이 요게 97명이야. 97명 요게 다입니다. 무당들이 와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인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원래 저 사람들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만히 놔뒀으면 쟤들이 미군 부대를 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진입하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한국에 있어도 사실은 그것은 미국 영토입니다. 미국 영토죠. 대사관하고 같죠. 네. 그러면 개딸들이 이제 들어가면
쟤들 계획을 내가 암호를 해독해 보니까 10명이 죽는 것으로 자기들이 죽는 것 들어가면 그 미국의 그 미군 부대 헌병들이 예. 만약에 미군 부대 안으로 진입에 들어오면 총을 쏠까요 안 쏠까요? 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권력이 아주 원칙적이기 때문에 얄짤없죠. 예. 우리가 영상을 봐도 미국의 LA 같은데 포리스 라인을 딱 쳐놨는데 넘지 마. 3번 경고했는데 넘는다 그러면 바로 사격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바로. 강경 진압합니다. 그래, 그걸 유도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은, 저 사람들은요, 10명 내지는 100명을 죽는 것은 대기조가 준비되어 있어요. 분신 자살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평택을 통하여 내전 상태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쟤들이 실패했고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 이걸 광화문으로 이동해서 다시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애국운동하고 강운동 해보니까 선제적 대응을 해야 이기겠더라고요. 우리가 문재인이가 처음 대통령 됐을 때 문재인은요 간첩입니다. 내가 그냥 간첩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간첩입니다. 내가 3번 구속이 됐는데 문재인 간첩이라 그래서 재판받는 중에 재판장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거기 보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재판을 여기까지 청와대한테 요청했어요. USB 내용을 재판부로 제출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3번째 또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열받아가지고 76개 혐의로 제가 고발됐습니다. 76개 혐의로. 내란 선동 혐의, 무슨 집시법 위반, 그 다음에 무슨 76개 혐의인데 그 중에는 뭔 내용도 인정합니까? 내가 50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자, 이게 지금 이 작업이 장경동한테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장경동 목사님한테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사를 받는데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 현재 신학교 성적 띄워보면 1등으로 돼 있어야지. 지금도 꼴등인데요, 꼴등? 누가 1등을 꼴등으로 조작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이거는 무혐의. 이런 식으로 해서 76개의 혐의가 100% 내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나온 뒤에 이 USB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했어요.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국가기록보존소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소장님을 상대로 재판을 했습니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 USB 내용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대답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있냐? 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건 공개가 다 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한다고 하고 이 기술을 북한에 넘긴 거 이거 간첩 아닙니까? (10년) 동안에 2,000조를 벌 수 있는 이 기술을 김정은이 넘겨. 그거보다가 더 심한 것은 이 작업의 USB 내용을 누가 완성했냐 했더니 통일부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향하여 우리가 소송을 했습니다. USB 내용 내놓으라고. 지금 통일부 장관은 우리 편이지만 그랬더니 통일부 장관 그쪽에서 해답이 오기를 뭐라 그랬냐? 우리가 만든 건 사실인데 이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답이 왔습니다. 반드시 내년 4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에서 200석 하여 USB 내용을 다 들춰내야 됩니다. 이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간첩인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와인버거 장관이 말을 할 때 이 책은 30년 전에 썼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야.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것은 이거 허구의 소설이 아니고 네, 소설이 아니야. 와인버그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7년간 재임하면서 하면서 얻은 지식하고 지식으로. 미 국방부에 있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사실은 픽션이 아닙니다. 거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책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것이 한 7가지 7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큰 데를 저희 나라로 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전쟁은 전면 전쟁이 아니고 미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강화문에서 내전으로 끝날 것이다. 이건데 이것을 근래에 확인시켜 준 사람이 있는데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네, 들어보겠습니다.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자, 즉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 때 초기에 한 1년 조금 채 되기 전까지 미 CIA 국장을 하고 그다음에 한 1년간 미 국방장관이 아니고 미 국무장관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가끔씩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도 언급되는 아주 또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다. 육군사관학교 그 웨스트포인트도 수석으로 졸업한 게 뿐만이 아니고 네. 미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CIA 국장 했으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정보의 1인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보, 군사, 외교, 안보.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조선일보 주최로 국제 정치 심포지움에 왔다가 뭐라고 증언했느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바로 한 달 전입니다.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자, for because 이게 뭔 내용입니까? 장로님 영어 잘하니까 통역 좀 합니다. 기자들이 네. 우크라이나전에서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대답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다음 전쟁은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대만하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차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tomorrow, 내일은 네. 당신들이다. 대비하라는 겁니다.